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고든창의 연설이 나왔습니다. 그레이트라는 호칭으로 트럼프가 고든창을 불렀던 이 정말 중공 전문가, 그리고 동북아 전문가 고든창의 연설 중에서 한국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고든창의 연설이 의미를 갖는 것은 지금 한국의 사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고, 사실상 트럼프가 이 한국의 사태에 대한 인식을 갖고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움직여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좌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극우들이 정신 못 차렸다. 니들이 그런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윤 대통령을 구해줄 줄 아느냐.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물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원래가 과연 어떤 쪽으로 갈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에게도 상당히 가혹하게 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과연 트럼프가 꼭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근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한국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류가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그리고 한국의 위기사항을 알린다면 그럼 얼마든지 트럼프가 이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설사 해서 안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봐야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의 상황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한국이 위기상이라는 것도 저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왜 위기냐? 결국은 북한과 중국에 먹힐 가능성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득실을 검토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위험성도 역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집권하도록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그걸 물론 내정 문제라는 이유로 또 방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합쳐가지고서 말이죠, 힘을 모아가지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다.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 지지율이 60%로 올라가고, 그러면 더 미국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을까. 지금도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데 물론 50도 대단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60대로 못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프레임에서 지금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 내지는 윤석열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면은 그럼 반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이 맥시멈이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지했던 사람이 50%가 안 되는데 어떻게 60, 70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중이냐 친미냐. 그러니까 너 미국하고 같이 살래? 중국하고 같이 살래? 미국하고 친하게 지낼래?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래? 너 북한하고 친하게 지낼래? 아니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래? 그렇게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네 자식 미국으로 유학 가기를 원해 안 원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편을 늘리고 지지율 60%까지 올리는 방법, 그것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관심과 그리고 또 지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죠. 다음은 고든창의 CPEC 2025 연설 중 우리 부분과 관련된 곳입니다. 한국은 최근 정책 혼란을 겪었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남한 내부에서 자행하는 대규모 전복 활동이 바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보고 계엄령을 논의했지만 아마도 그 진행 과정이 좀 서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조직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전복 활동이 그 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조직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전복 활동, 이게 바로 지금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에 이미 간첩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간첩이든 북한 간첩이든 이들 때문에 지금 계엄이 실패한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한국은 실제 정치적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넘어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인구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출산을 멈춘 듯한 상황입니다.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인구 붕괴는 한국에 닥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잠깐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남한을 장악할 가능성입니다.
야, 정말 머리가 쭈빗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남한을 장악할 가능성. 홍콩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한테 중국한테 먹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외국 여행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내가 가서 사고 싶은 물건도 못 사고. 야,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남한을 장악할 가능성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인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쪽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친북 성향이고 친중 성향이며 반미적이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중요한 나라이니까요. 한국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둔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극도로 가난한 농업 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생산성, 강력한 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전자제품을 엄청나게 생산하며 항공, 우주 산업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버리려고 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놈이 누구야?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거기를 지지하는 좌파 세력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 오히려 해결이 어렵다. 하지만 여기 시페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세이브 코리아라는 메시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 보수 세력이 거리에서 좌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때 당연히 한국 국기를 들고 미국 국기도 함께 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우리가 아스팔트 투쟁을 하면서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함께 든다는 점은 다양한 점이다. 즉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사 내지는 지지 의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1953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우리는 수백만 명의 중국 공산당 군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말하자면 100만 명이 넘는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침공한 이후 벌어진 전쟁이었죠. 그리고 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조약이 체결된 적이 없습니다. 즉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대규모 테러를 일으키고 한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에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중국과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정전협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시진핑은 사실상 독재자입니다. 마오쩌둥 이후로 중국 지도자들은 10년 임기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에 시진핑이 그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반부패 캠페인을 펼치며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중국 내부에도 정치적 파벌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하이 파벌, 태저당 등이 있죠. 시진핑은 태저당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930년대부터 이미 마오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또한 공청단이라는 세력도 있는데 시진핑은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를 들어 마인을 보세요. 그는 제프 베이조스와 마크 저커버그를 합쳐놓은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와 마크 저커버그를 합친 듯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그는 공개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시골 초등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가 감독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조지 오웰 소설이나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중국의 핵심 문제는 바로 통치 방식의 글로벌 경쟁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자연법 아래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정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체제는 극도로 중앙집권적인 개인의 권리는 사실상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통치 방식에 대한 경쟁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쟤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같은 체제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체제를 세계에 퍼뜨려 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바로 그거야.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주권자로서 스스로 통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 지배받도록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독재자가 시진핑이라는 독재자가 이 나라를 갖다가 먹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징기스칸이 지금에 와서야 뭐 영웅이니 어쩌고 하지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인구로 당시 몽골은 200만 밖에 안 됐거든요. 인구가. 그리고 군대는 10만 명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걔들은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 그야말로 10초에 수백 미터를 갑니다. 근데 그냥 뛰어가는 병사가 말을 타는 병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도륙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을 진짜 한번 보면요. 그 말을 타고서 창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하고 그냥 맨손으로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걸 어떻게 이겨요? 거기서 화살을 쏘고 말 위에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질질 끌고 다니고 막 걔들은 또 밧줄을 잘 써요. 밧줄을 탁 던져가지고 목을 탁 걸어가지고 막 질질 끌고 영화에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이 시진핑이가 그런 식으로 이놈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배 야욕을 가진 것이 아닌가. 물론 총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 인해 전술 그 수많은 인구 전부 다 내보내는 거야. 간첩으로 내보내는 거야. 전부 다 무슨 뭐 이민.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지금 이민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민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 이민 뭐 막고 그러는 거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국 이민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지금 중국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화교가 장악해 버리면 그게 뭐 중국 나라지 그게 미국 나라입니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큼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근데 고든창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다행인데 그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든창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